간단한 반박에도 무너진다면 그건 결국 팬들과 하고 있는 도박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계속 간증이 나오네요. 당연한 얘기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말이 길어지니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지능이 낮은 사람이 그림 그릴 때 반복하는 3가지 공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확대해서 요거를 미리 읽지 마시고요. 제 말의 속도에 따라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꾸 멀티태스킹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미리미리 보고 싶어 하고 빨리빨리 결론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게 뇌에 굉장히 안 좋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내용도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듣고 이해하고 저장하는 건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지식이 증발되는 거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해했다는 착각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를 못했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바로 시작하면은 나중에 한번 싹 훑어주고 나서 물어보면 다 딴소리 하고 있어요. 다 딴소리예요.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제 말 속도에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영상 조금 길고 답답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지능이 낮은 그림쟁이들이 반복하는 3가지 행위입니다. 5년차 이상, 10년차 이상, 오늘 무다님도 그랬죠. 취준생들이 자꾸만 양산되는 이유입니다. 5년이나 취준생인 건 말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결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크로키, 모자 이 3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공부 못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근데 이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 지적 능력이 낮을 때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정확히는 계속 근육 외우고 있고 막 해부학 타령만 하고 있고 맨날 하루 종일 크로키 하고 있고 계속 모작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한 30% 정도 인원이 이 생각을 합니다. 아, 다행이군. 나는 아니군. 왜냐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투시, 동세, 명암 등등을 공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그려놓은 동세를 모작하고 누군가가 그려놓은 투시, 명암을 모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일까요? 자, 한국 공교육부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까지 합쳐져 있어요. 이게 완전 진짜 환상의 콜라보인 거죠. 정말 환상의 콜라보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이 안 좋았어요. 교육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교육이 진짜 안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공교육이 많이 발달했고 뭐 발달했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를 못 만들어요. 실질적인 결과, 최종적인 결과. 학습 자체는 잘하거든요.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많이 공교육이 사교육도 발달했고 발달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성과를 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결과인 거죠. 시간은 엄청나게 썼는데 성과는 안 나오는? 시간을 안 써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억울하진 않겠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성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근데 심지어 유교 문화까지 붙었어. 야,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학습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 학습에 시간을 쏟지만 어른이 되어서 어느 분야가 되었든 특출난 능력을 보여주는 이는 굉장히 드물다. 보여주는 데가 있죠. K-POP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는 학교 공부하고 관련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암기로 해결합니다. 뭐 수학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냥 싹 암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암기 기능만 발달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학벌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암기력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초 동안 어떤 것들 단어 쭉 보여주고 기억나는 데를 쓰세요 같은 거 하면 학벌 좋으신 분들이 좀 잘하거든요. 대체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군말을 왜 안 하죠? 들으면 다 이해되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필요한데
암기만 하기 때문에 군말하지 말고 외워, 군말하지 말고 해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의 방식이죠. 그래서 어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미래가 열릴 거라는 이제 신격화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MG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혼자서 해결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엘리트 중심, 엘리트 문화가 있고, 엘리트의 목표는 다들 다르지만 결국은 어릴 때부터 실패 없이 일자로 가야 돼가 있으니까, 실패를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뭘 선택했죠? 선택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암기만 했죠. 외우라고 해서 외웠고, 하라 그래서 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죠? 나 혼자 생각을 안 합니다. 암기 외의 생각을, 암기 외의 두뇌의 여러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계속 생기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 등수가 중요해지고 암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이 나이가 들면서 두뇌 여러 곳들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콜포비아가 그래서 생겨요. 사실 콜포비아도 그렇고,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 많이 빠져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마주하는 걸 힘들어하고, 나가서 활동하는 걸 힘들어하고, 소통하는 걸 힘들어하고,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가둬놓고 시키는 대로 라는 교육을 반복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대부분 다. 능동성보다는 수동성을 중요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 인류에겐 유리한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두뇌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두뇌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여서 새로운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점차 강화될 수 있는데, 반대로 사용하지 않을수록 퇴화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거의 70~80%가 그럴 건데, 지금 벌써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증발되고 섞여 있을 거예요. 제대로 습득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다시 보기 하면서 멈추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손으로 적으세요. 컴퓨터 타자 말고 손으로 적으면서 한 4번, 5번 돌려보면서 계속 적어보세요. 그래야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육과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논리를 부여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피드백하고 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생소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하는 순간 선생님 그건 왜 그러죠? 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질문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가르쳐주면 군말 안 하고 실행하고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것도 진짜 무식하게 외우죠. 이거 안 하면 손바닥 맞을 거니까 내일까지 100개 외워와. 이게 한국식 방식입니다. 굉장히 무식하게 가르쳤죠. 하지만 상향평준화가 되는 경향은 있어요. 학교 공부 내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일단은 상향평준화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라는 좀 옛날 방식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남이 가르치는 대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터넷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얘기를 해보자면, 특히 10대, 20대 학생들을 보면은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대, 20대 학생들이 뭘 하냐면, 주변에서 A라는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막 친구들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럼 A라는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A 선수가 최고라고 막 우겨요. 같이 가서. 그리고 B라는 선수가 되게 못한다고 자꾸 주변에서 친구들도 말하고 인터넷에서도 막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듣고 나서 B라는 선수가 경기한 걸 본 적도 없는데 B라는 선수는 되게 허접이라고 이렇게 막 우겨요. 같이. 그런 증상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내 취향까지도 주입받았기 때문이죠. 왜냐면 우리는 어른들이 시키는 거, 윗사람들이 주입시키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데, 복종하는데 교육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능동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능동성. 학습뿐만은 아니지만 학습에는 특히나 능동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독서와 글쓰기가 두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상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은 인간만 한대요. 정확히 말하면 후회죠. 후회라는 걸 인간만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상하고 후회하고 하는 과정이 뭐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이 후회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이랬으면 안 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논리적 판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어떠한 생각하고 논리를 부여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생물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책을 읽을 때에도 그냥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건 제가 강의실에서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본 건데, 책을 읽을 때 매 문장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책을 읽을 때 그냥 문장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 그렇네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네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당연히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잘해요. 보통 요게 습관화가 어릴 때부터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냥 아무 트러블 없이 취업합니다. 아무 트러블 없이.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의 맥락은 책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할까가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보시면서 다시 쓰기 하셔야 됩니다. 맥락 있게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아시겠죠? 나라면이라는 작은 가정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생각을 이어갈 때 굉장히 많은 논리성이 따라야 하며 상황에 대한 구상과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역시도 높은 수준 높은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그만한 소스가 필요하다. 책을 읽고 무언가 상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줄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영리하게 더 논리적으로 더 고등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지도 개인의 역량 따라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수준이 높고 낮은지 보다는 그걸 하냐 안 하냐가 더 우선이겠죠. 하다 보면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과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에 따라 나온 결과로 선 하나를 면 하나하나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상상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거겠죠. 논리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의 과정을 자꾸만 생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림만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글을 써도 두서가 없고 말을 해도 횡성수설하는 경향이 꽤 짙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요. 왜냐면 대화라는 것도 결국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소개팅에 나갔다고 쳐봅시다.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남성의 유형이 있어요. 소개팅 가면 못생긴 남자 아니에요. 뭐 벌써 난가래. 아니에요. 뭐냐면 교류가 안 되는 남자예요. 교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소개팅 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대해서 막 30분 동안 혼자 열렬히 설명하고, 아니면은 뭐 가우스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대기에 대해서 막 열렬하게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2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그 지식은 좋죠. 유익할 수 있고 좋은 지식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뭐가 빠졌나요? 그거는 말이지 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상대와 나의 관계, 분위기에 대한 이해도 다 따라야 되는 거고요. 순간 머리에 떠오른 정보들에 대한 논리적인 구성을 해야 입으로 언어화될 수 있는 거고요. 상대의 반응에 대한 예상과 추론 등이 모두 들어가야 대화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도 수강생들하고 글쓰기 말하기 하면서 테스트를 다 시켜줘요. 제 말을 안 믿거든 처음에. 나 그림 배우러 왔는데 무슨 뭐 말 얘기를 하고 글 얘기를 하고 뭐 뭔 소리지 저게? 제가 테스트 해드려요. 그래, 그림 그리는 방식하고 말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하고 그림을 풀어가는 방식이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단어는 뜻만 알아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장은 여러 요소가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에 밥 먹으러 가자, 치킨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전혀 앞에 부분들이 전혀 결여되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치킨을 먹자 그래? 밥은 쌀이고 치킨은 닭이잖아. 그러면 점심이면 오늘 점심 말하는 거야? 내일 점심 말하는 거야?
아니면 치킨은 닭인데 닭을 생으로 먹는 거야? 뭐 어떻게 먹는 거야? 튀겨 먹는 그거 말하는 거야? 아니면 밥만 먹자는 뜻이야? 아니면은 뭐 밥만 먹자는 거면 뭐 흰 쌀밥을 먹자는 거야? 아니면 현미밥을 먹자는 거야?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잘 못 그리시거나 그림체가 자기 스타일인 분들 있죠? 완전 대중하고 멀고 너무 자기 스타일인 분들이 이런 대화 패턴을 보여요. 실제로 나오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 대부분 수강생 10명 받으면 한두 명은 대부분 방금 얘기한 케이스가 나오고요. 넓게 보면은 한 5명까지는 비슷한 예시들을 한 번씩 계속 보여줍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면은 횡설수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경향을 띱니다. 실제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바로 나오죠.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채팅창 기반이 대화하고 글 쓰는데 문제를 느낀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근 일주일 동안 사용한 어휘와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의 복잡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개 좋아, 개 싫어, 배고파, 그거 싫어, 이따 보자, 그거 아직 안 됐어, 기다려,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하지 않나요? 실제로? 근데 이마저도 만나서 얼굴 보고는 잘 안 하잖아요. 카톡 같은 걸로 많이 하죠. 아니면 이렇게 타자 치는 걸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얼굴 보고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타자 치는 거랑 뇌성장이 달라요. 얼굴 보고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대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10대들이 얼굴 보고 대화하고 사람을 마주하지 못해서 뇌성장에 되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조금만 어려운 대화를 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못 느끼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림도 지금 내가 뭘 그렸는지, 어떤 걸 그렸는지, 이 이론하고 어떻게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렸던 건지, 이런 많은 논리적 요소들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이 문제들하고도 되게 겹쳐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실제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요. 조리있게 잘 쓰는 학생들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이게 약간의 차이면은 별말 안 하겠는데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 강의실에서도 아주 쉬운 어휘임에도 문장이 길어져서 20초에서 30초 이상 말이 길어지면 과반수 이상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반에서 다 테스트를 했었고, 20초, 25초에서 30초 정도로 넘어가면 거의 이해 못해요. 1분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1분 넘어가는 거에서는 뭐 큰 수치 변화는 없었는데 한 5초에서 10초, 15초까지는 다들 이해하는데 25초 넘어가면은 거의 다 반 이상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딴소리 하고 있고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다 까먹고 막 일부분만 기억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독해, 어휘 표현, 상황이해, 맥락, 논리, 추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들은 사람하고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발달되며 어느 정도예요. 또 이거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또 되게 감정적이야.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감정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아니면 이걸 해도 안 되는데 뭐 과학적 근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뭐 효과가 없습니다, 막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그리는 것은 쉽지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창작하고 공부하고 답을 추론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되니까, 이 과정들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해본 적도 없고 이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 말고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 개 보고 따라하는 거 세 가지 뭐예요? 크로키, 시간 안에 보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거. 근육, 그냥 보고 암기하면 되잖아요. 암기 늘 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모자, 뭐 앞에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고 물으실 건데, 간략한 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거 먼저. 뭐 어려운 얘기들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자, 디지털 멀리 하시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쇼츠만 잘못됐고 뭐 그 뭐죠? 이 짧은 거? 틱톡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네이버에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글 쓰는 것들도요. 글이 길어지면은 알고리즘을 못 타요. 바뀌었어요. 요즘 추세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접하는 순간부터 모든 노출되는 것들이 다 짧은 쇼폼 콘텐츠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짧은 것만 나와요. 이제 그래서 디지털 자체를 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자, 영국 옥스퍼드대가 선정한 2024년의 단어를 뽑혔습니다. 뇌썩음입니다. 뇌썩음. 여러분들 뇌 썩고 있는 거예요.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와 SNS 과잉 소비로 인해 인간의 지능이 악화되었다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로 SNS를 하거나 쇼폼을 볼 때 우리의 뇌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집중력을 높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쉽고 중독성 강한 정보가 알아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엄청 과학적으로 풀진 않았지만 되게 많이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육도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오듯이 뇌 역시 편하고 수동적인 활동만 계속하면 기능이 빠르게 퇴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출처를 적어 드릴게요. 퍼온 거니까 출처를 정확하게 적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다시 계속 이어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아까 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하고 모든 일에 논리적 추론과 가정, 실행 단계를 거치는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림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이야기라면 선 하나, 면 하나를 칠해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유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바나나가 왜 노란가? 바나나는 맛있으려고 노란 것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 뇌썩음이 맞는 거지. 많이 망가진 거죠. 지금 상태가. 20대 분들의 상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묻고 싶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안 해보셨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세요. 방금같이 설명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 논리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간단한 반박도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반박에도 무너진다면 그건 결국 팬들과 하고 있는 도박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계속 간증이 나오네요. 당연한 얘기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말이 길어지니 이해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이거. 그게 맥락이 아닌데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본인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이 모든 뇌과학과 심리 실제 현장에서 통계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걸 볼 리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긴 시간 동안 생각하기보다는 윗사람이 시키는 걸 반복해온 당신은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나만 질문하고 답을 받길 원할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돼요? 결국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30분을 떠들고 1시간을 떠들고 2시간의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그래서 저 뭐 하면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의 내용 다 증발시키고 이것만 보는 거죠. 근데 어디서 다 봤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지식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문을 갖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적어가지고 뭘 공부해야 되지?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100개를 할 건데 뭘 해야 하면 되나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을 믿고 그걸 100개 반복하면 늘 거라고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생각하기보단 윗사람이 시키는 걸 반복해온 당신은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만 반복해야 하나만 질문하고 답을 받길 원할 것이고 글을 읽고부터 생각으로 뭐라고 쓴 거죠 이거? 글을 읽고부터 생각으로 답을 말하라는 말까지 여기에요. 글을 읽고부터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라. 딱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을 보고 뻔한 애라고 답을 내렸을 겁니다. 벌써 아시겠죠?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왜 그게 유용한지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기존 지식들과 결합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전부 빠졌기 때문이고, 거기서 결과가 갈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같은 시간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결과가 갈릴까요? 재능? 그 재능이 뭔데요? 이거예요. 그 재능이. 그러면 왜 위의 행동을 할까? 우리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했던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가우가 할 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 부분이니까 이걸 발달했을 때 유리했던 거고, 이걸 잘하는 거고, 우리도 계속 이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능동성입니다. 능동성은 두뇌 회전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만 동기부여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이 시켜서 한 행동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을 때 나 10분 뒤에 공부해야지 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너 공부 언제 하냐 하면 하기 싫잖아요. 동기부여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거는 보상의 의미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도파민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린 거예요. 내가 목표 수립을 하고 달성하고 보상을 줘야 된다. 이 세 가지 과정은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고. 능동성만큼 동기부여를 위해 큰 요소도 없다.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정확하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타인에게 설명조차 못할 행동을 반복하고 나는 공부했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수개월, 수년이 흘러서 스스로 위안했던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애써 외면하려 하고, 외면하려 해도 외면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 또 만들 생각이십니까? 이거 되게 많죠 지금. 위의 과정들입니다 다. 매번 공부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킨 걸 반복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는 암기만 했으니까. 이 질문 그래서 나와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큰 의미로 본다면 큰 의미로 본다면 그걸 누군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고 알 수 있는 방향을 지정해 주는 거지 그걸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세밀하게 줘도요, 그 안에서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이 뇌썩음에 적용되어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과정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대답해도 그 안에는 또 다른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변수들은 결국 내가 논리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하는 그림쟁이가 되시기 바라고요. 미래에는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면은 미래는 어느샌가 긍정적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